화려한 무늬가 특징인 호랑이와 표범, 그리고 늑대 같은 동물들은 동물원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이지만 우리나라 야생에선 더 이상 볼 수 없는 동물입니다. 우리나라엔 수많은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지만 기껏해야 담비나 청설모 같은 새총 하나로 제압 가능한 귀여운 녀석들일 뿐, 앞서 말한 얘네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동물원에서만 살고 있는데, 이들은 분명 오래전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던 동물들이었지만 어떠한 이유들로 인해 지금은 야생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 어떠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조선의 개국공신 중 하나인 정도전은 살아생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백성은 하늘이고 백성이 하늘로 삼는 것은 먹거리다. 이 말의 의미는 하늘이라고 지칭한 백성이 하늘로 여기는 것이 먹거리, 즉 하늘이 하늘로 여기는 것이 곧 식량이고 그만큼 식량이 중요하다는 의미였는데요. 정도전의 말대로 조선이라는 나라는 살아가기 위해 식량을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지향했고, 이를 농사와 가축사육 등으로 풀어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일단 땅의 확보였는데, 조선은 지금보다 더 많은 땅을 확보하여 가축인 소의 숫자를 늘림과 동시에 농경지 또한 확장하여 곡물의 생산량을 높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땅을 늘려가는 이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존재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야생동물들이었습니다. 청설모와 같은 작은 소형동물부터 사슴 같은 초식동물, 그리고 호랑이나 표범, 늑대 같은 포식자들까지 수많은 야생동물들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보금자리를 침범받게 되었고, 이때부터 조선시대 인간과 야생동물들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야생동물들은 계속하여 자신의 서식지역을 침범하는 인간들을 향해 공격과도 같은 방어를 했고, 동시에 소들을 데리고 땅을 확보해야 했던 인간들은 이들을 사냥하기 시작했는데, 이 당시엔 총과 같은 개사기 무기가 없다 보니 공격하는 인간의 입장에서도 피해가 적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지능이 뛰어나다고 한들 체급 차이와 더불어 온몸이 살상무기인 범들을 상대하기란 만만치 않았는데요. 오죽하면 호환이라는 말까지 생겨날 만큼 범들의 존재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인간과 야생동물들의 충돌, 그리고 범들에 의한 피해가 이어지자 조선은 차코갑사라는 병사 집단까지 결성하게 되는데, 이들이 하는 일은 호랑이와 표범을 아예 전문적으로 사냥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472년에 이르러 구대임금 성종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민간인 신분의 지원제를 받아 범들을 사냥했고, 이들에게 차코인이라는 신분을 부여하고 경기도에 약 1400명, 충청도에 약 1300명, 그리고 함경도에 약 1000명 정도씩 전국에서 총 10,000명에 가까운 사람을 뽑았었습니다. 임금 직속인 차코갑사와 전국에 퍼진 차코인들, 이들이 작정하고 사냥하기 시작하자 한반도 내에 서식하던 범들은 눈에 띄게 숫자가 줄어들었는데요. 임진왜란 이후 조선에 조총이 도입되면서 총으로 범을 사냥하는 포수들이 생겨나자 더 빠른 속도로 사라져갔습니다. 1633년 전라도 무안현감이었던 신집이 임금에게 올린 보고에 따르면 이 당시 포획되던 범들의 숫자는 연평균 약 1000마리에 달했다고 하는데, 당시 야생에 살고 있던 범들의 숫자는 최소 4000마리에서 6000마리가량, 호랑이와 표범의 비율은 1대4 정도로 추정되었습니다. 수백 년에 걸친 야생동물 사냥, 이로 인한 여파는 한반도 내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호랑이나 표범, 늑대 같은 포식자들은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을 뿐 지금처럼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사라지게끔 종지부를 찍은 사건은 따로 있었는데, 바로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 의해 시행된 해수구제 사업입니다. 해수구제 사업은 사람과 재산에 위해를 끼치는 해수를 구제한다라는 명분을 앞세워 한반도 내 야생동물에 대한 아무런 보전 정책 없이 야생동물들의 사냥을 주도 장려한 정책인데요. 1911년 조선총독부는 야생동물은 본래 주인이 없으니 누구든 포획할 수 있다는 것을 원칙으로 수렵규칙을 공포하였습니다. 여기서 해수란 해로운 짐승이라는 뜻으로 인간의 기준에서 해를 끼치는 동물, 인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거나 가축을 해치는 호랑이와 표범, 늑대, 맹금류 등을 의미하며,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는 사슴과 노루, 멧돼지 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수구제 사업의 목적은 명목상으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었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일본인들이 안정적으로 조선에 정착하게 하기 위함이었는데요. 1918년 집계된 기록에 따르면 호랑이 19마리, 표범 73마리, 곰 330마리, 멧돼지 1800마리, 추가로 사슴 80마리와 노루 4200마리, 토끼 280마리 등등 정책 시행 이후 수많은 야생동물들이 무자비하게 사냥당했다고 합니다. 1915년부터 1925년까지 약 10년 사이 사냥된 호랑이의 숫자는 최소 500여 마리, 표범은 2000여 마리가 넘어갔다고 하며, 무리 생활의 특성을 가진 늑대는 1300여 마리가 사냥당했습니다.
결국 1930년대에 들어 호랑이와 표범, 늑대 등 상위 포식자라고 불릴 만한 야생동물들은 한반도 내에서 씨가 마르다시피 사라졌는데 그나마 남아있던 곰이나 사슴 같은 동물마저 웅담과 녹용이 약재로 사용되는 탓에 많은 숫자가 사냥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수구제 사업은 한반도 내에 살고 있던 야생 호랑이와 표범, 늑대, 이들을 절멸이라는 벼랑 끝으로 몰고 갔는데요. 애초부터 보존에 대한 아무 대책이나 대응 없이 시행한 정책이다 보니 이런 최악의 결말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발생한 6.25 전쟁은 가뜩이나 처참한 상황에 아예 쐐기를 박았는데 전쟁의 여파로 인한 동물들의 피해는 물론 휴전 이후 한반도가 선을 그어 갈라지는 바람에 덩달아 동물들의 생태계마저 같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수구제 사업과 6.25 전쟁이 휩쓸고 간 이후 호랑이와 표범, 늑대는 각각 기록상으로 1921년과 1970년, 1968년 포획된 개체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어 이 당시에도 거의 절멸로 판단했는데요. 시간이 지나 1996년 4월 환경부가 사이테스에 남한에 서식하는 야생범은 없다라는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공식적으로 호랑이와 표범의 국내 절멸이 확정되었습니다. 늑대 또한 공식적인 보고만 없었을 뿐 사실상 절멸로 간주되고 있으며 현재 한반도 내의 유일한 서식지는 북한의 개마고원이라고 합니다. 여담으로 저 무시무시한 동물들이 자취를 감추자 우리나라 생태계는 꽤나 재밌게 변화해버렸는데 상위 포식자들이 사라지자 최상위 포식자의 자리는 이 녀석이 차지해버렸고 이놈들이 수십만 마리의 개체수를 가진 채 야생을 휩쓸고 있습니다.